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민주당 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다들 아시죠? 아시다시피 나름 유명하고 약자로 AOC라고 불리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좌파 중에 좌파, 차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불린다는 AOC가 중국 정부 에이전트에 선거 자금을 지급했다가 딱 걸렸습니다. AOC와 함께 민주당 케빈 멀린, 그레이스 맹, 공화당 니콜 말리오타키스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이 함께 딱 걸렸는데요. 비록 지급한 액수는 1,000에서 5,000달러로 미미하지만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에이전트에게 돈을 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팍스뉴스 디지털이 선거자금 기록을 검토해 보도한 소식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중간 선거 기간 홍콩에 본사를 둔 싱따오 뉴스 코퍼레이션, 칭따오가 아니라 싱따오입니다. 아무튼 이 언론사의 자회사인 싱따오 US의 캠페인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미중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연방법무부가 지난해 8월 중국 정부의 에이전트 기관으로 지정한 중국 기업인데요. 이런 회사에 자기 정치 광고 해달라고 돈을 보낸 겁니다. 싱따오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LA에서 중국어 간행물, 쉽게 말하면 중국계 신문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매체에 광고를 준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 정치인이 이 동네 중앙일보나 한국일보에 선거 광고 내는 것과 비슷한데요. 한국이야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은 좀 다르죠. 실제로 이들 신문은 친중파 신문이고요. 기사의 절반 이상을 중국 언론사인 신젠의 스타 프로덕션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싱따오 측은 자기네 회사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지만요. 중국 신문 중 검열당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중국 관영 매체에 떡하니 AOC가 광고를 낸 건데요. 문제의 소지는 다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긴밀히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의 언론 접근을 차단하고 출판물 감시와 폐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AOC가 저희 이슈다에서 광고 한번 딱 하고 내면 아주 화끈하게 밀어드릴 텐데요. 농담이고 그런 날은 기대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온갖 추잡함과 비리로 얼룩진 랩탑이 지난 2020년 대선 기간 중 공개되자 이건 가짜다. 러시아와 트럼프가 짜고 조작해 내놓은 것이다. 아주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FBI마저 이건 진짜 네 거 맞아 하고 나오니까 그럼 내 랩탑을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어떤 인간이 훔쳐서 루디 줄리안한테 보낸 거야? 이렇게 화를 내면서 형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정말 내로남불에 이어 적반하장까지 아주 끝판에 끝판을 달리는 인간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 에브 라일은 지난 1일 랩탑이 헌터의 것임을 사실상 인정하며 랩탑의 유출자인 줄리아니와 컴퓨터 수리상 존 맥 아이삭, 정치 평론가 스티브 배넌 및 인물들에 대한 형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랩탑에 들어있는 헌터의 각종 추잡한 사생활이 담긴 내용을 입수하고 유포한 언론인들에게 이를 중단하라고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이 내용들을 인정하고 수습하려 결정한 모양입니다. 특히 라이어 변호사는 줄리안이나 아이삭이 헌터의 랩탑에 저장된 내용물들을 살펴보거나 확인할 권리가 없으며 이를 카피해 미디어에 제공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측이 러시아와 짜고 만들어낸 가짜라고 난리를 피울 때는 언제고 이렇게 쿨하게 이거 다 내 거고 내 영상 맞아 하고 인정하는 건가요? 아주 헌터 바이든 화백께서 추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라이어 변호사가 편지에 쓴 내용이 아주 가관인데요. 이 실패한 더러운 정치적 속임수는 우리 바이든님의 개인정보를 노출, 착취, 조작하는 직접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인과 언론 매체들은 이 불법적으로 접근, 복사, 배포 및 조작된 정보를 사용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바이든님께 피해를 입혔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컴퓨터 수리상 맥 아이삭에 대해서는 맥 아이삭은 바이든님의 개인정보를 뉴욕 포스트에 불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바이든님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 정보들을 그의 아버지 조 바이든님에 대항하는 무기로 도널드 트럼프가 사용토록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편지를 보내자 언론들이 득달같이 그럼 이 랩탑이 썩은 손가락 거 맞지? 하니까
그건 아니고 라고 하면서 공개된 노트북의 버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며 교묘하게 피해갈 궁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랩탑 발견 후 CNN의 브라이언 스텔턴은 이메일이 조작이고 이 이야기는 우파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가 아닌 조작된 이야기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뉴욕포스트에서는 헌터 랩탑 기사를 계속 보도했을 때 트위터와 페북은 기사 공유를 차단하거나 제한했었고 트위터도 몇 주 동안 뉴욕포스트 계정을 차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좌팔론들은 이 구린 진실을 숨기려고 했었으나 결국 헌터는 본인 것임을 인정했고요. 자,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청문회를 통해서 2020년 대선 몇 주 전에 뉴욕포스트가 터뜨린 특종 기사 지옥에서 온 랩탑의 원본 기사에 대한 트위터 측의 검열 삭제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청문회가 열려 이 랩탑 내용을 근거로 헌터의 각종 불법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헌터 바이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막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헌터의 변호사가 이와 같은 꼼수를 부리는 것은 랩탑 내용의 공개와 유포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해 이를 까뒤집는 청문회 자체를 개인정보에 대한 부당한 조사 활동이라는 레토릭으로 밀고 나가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틱톡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들에겐 틱톡이 생기고 나서 유튜브에서 틱톡으로 많이 옮겨가 매일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들에 빠져 있습니다. 틱톡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데요. 중국이 전 세계인들의 정보를 빼간다 어쩐다 말들이 많았는데 미 연방의회에서도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이곳 버지니아도 틱톡과 위챗 사용을 금지시키겠다고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고요. 민주당의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오늘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넷 의원은 틱톡 등을 통해 중국 정부가 잠재적으로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틱톡 앱 금지 요청을 구글과 애플에 서한을 보낸 건데요. 그는 틱톡은 얼굴 지문과 선물을 포함해 사용자들로부터 방대하고 정교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것은 중국 보안 관리들과 해당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틱톡의 미국 내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진 의원까지 틱톡 퇴출론을 주장함에 따라 틱톡 금지에 대한 의회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0년도에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틱톡 관련 등 특통의 각종 조치들을 취소했었죠. 틱톡 사용자는 주로 12살에서 34살 사이의 미국인들로 61%가 틱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2살 이상은 약 36%가 틱톡을 사용하고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80분이나 앱에서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인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